2시간 전에 마감한, 아니. 2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늘은 유럽이 휴장이었고요. 또 미국은 반장만 열렸죠. 그래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어제 이 코스피 시장이 신고가를 간 것에 대한 진실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무실에 나와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역사적 최고가인 2800선을 종가로 넘겨서 마감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한국장 마감하고도 메신저로 온갖 찌라시가 돌아다니는데 2800을 넘긴 것이 의미를 어떻게든 부여하면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아, 이거 진짜 아닙니다. 제가 이 쇼돌이란 뜻은 아닌데요. 왜 작전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리면서 다 빠져나가는,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떤 그 에너지로 올려야 되는데 어느 궤도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시작합니다. 그저께죠. 이 외국인들이 21선 언더슈팅을 주고 나서 거기서부터 선물을 5,000개약 넘게 사서 종가에는 선물을 반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열린 해외 시장은 유럽은 종가 고가로 끝났지만 얘네들이 이제 오늘 이제 휴장이니까 미리 올린 거고, 미국은 오르다가 막판에 다 밀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강보합 아니면 강보합 출발해서 또 작은 음봉 나오는 거, 그 정도가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어이고, 강보합 출발하자마자 바로 위로 땡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땡긴 주체는 외국이 아니었어요. 원래 외국인은 어제 그 시장을 아래로 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어제 시장이 올랐는가 하면 어제가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이 위클리 옵션을 시초가 부분에 일부 개인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파는 애들이 델타 헤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위클리 콜옵션 같은 게 377 같은 게 장중에 초반에 한 4, 5배가 나요. 그렇게 해서 한 11시 경우에는 이제 부닥거리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 늘리는데도 지수가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또 휴일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이 포지션은 꺾느니 차라리 우리가 한번 튀겨보자 하면서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 잡은 거를 싹 위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감마가 높은 위클리 콜옵션을 산 거예요. 그리고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당월 합성 선물로는 숏을 치셔서 해지를 나갑니다. 그럼 일단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싸구려 위클리 옵션들, 그게 델타가 빠르게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 델타가 빠르게 증가하면 걔네들을 파는 애들이 어떻게 있어요? 걔네들도 현 선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무려 6,000원 넘는 주식을 산 겁니다. 걔네들 해지하려고. 자, 그리고 그 당월물 합성 선물로는 콜매도 품매수를 해갖고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그렇게 사는데 프로그램 매수 안 들어왔어요. 보통 선물을 그렇게 막 땡겨서 사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베이시스가 분명히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이 베이시스 대비해서 굉장히 플러스였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합성 선물로는 계속 숏을 쳐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위클리 옵션을 땡겨서 현물과 현 선물을 같이 사고 위클리 옵션 사고 당월 합성 선물로는 숏을 쳐서 다 해지를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 영향 없이 이제 주가가 올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동성 좋은 대형주를 잡아 사야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하위 종목 이런 거 사봤자 주가가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가 지수가요. 그래갖고 오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삼성전자가 5%로 올라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른 게 디램 가격이 어떻고 파운드리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 우리 시장이 2800이라는 신고가를 친 거는 외국인들이 이 파생상품 시장을 활용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오후에 대형주를 땡겨서 지수를 올려놨다. 그리고 걔네들은 다 해지했다. 이런 겁니다. 너무 부럽고 짜증나는 게 이 몇 주 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큰 돈을 모아갖고 이런 거래 하잖아요? 그럼 시장 교란행위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현 선물 연계 거래하고 시장 흔들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특히 올릴 때는요.
물론 이놈들도 이제 오래전에 그 도이치 사태처럼 주가를 아래로 누르게 하면 뭐 당연히 한 소리 듣겠죠. 근데 주가를 올리면서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참.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오늘 11시까지 올라온 거는 이 콜매도 조금씩 늘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중 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12시 20분부터는 아, 이거 사고 나겠구나 싶어서 델타를 위로 열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신규 콜매도는 하지 말아야죠. 정 불안하면 외과 콜매도, 아니 그러니까 외과 푼매도를 먼저 하고 거기서 현금 들어오면 그 돈만큼 외과 콜매수를 해서 해지를 붙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단타 거래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진짜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그런 얘기도 하겠죠? 아니 어제 개인이 7천억 팔고 그 기관이 한 6천억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기관이 이제 주식 그 외국인들이 땡기는 주식을 기관들이 다시 땡기려는 거 아니냐, 2차 상승 이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어제 그 기관들이 땡긴 거는 진짜 그 델타 헤지 때문에, 위클리 델타 헤지 때문에 땡긴 거군요. 물론 이제는 땡긴 거를 그 다음날 다시 다 팔아야 된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기금요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한 800억 팔았어요. 연기금이 파는 건 해지 없이 파는 거예요. 그냥 이 레벨 됐으니까 줄인다 이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들 사람들이 와 뭐 신고가하고 막 시장에 약간 취해 있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어제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그래도 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어쨌든 뭐 이익 실현 해 나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물론 인버스를 팔았다고 하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뭐 아무튼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저는 어느 가격에서 주식을 사더라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종목이 아무리 비싸게 사도 해지를 하면 포트폴리오의 순자산 가치는 영향이 없죠. 외국인들과 상당수의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운용하는 펀드가 손실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롱 온리라든지, 그러니까 뭐 시장 절대 수익형이 아니라 벤치마크형,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로 하는 뭐 롱 온리 펀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개념도 없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주식 사갖고 물리면 평생 물리고 또는 손절하고 또 손절하니까 주식가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개인들은 뭐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쓰시죠. 그래서 저는 해지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개인들이 어쨌든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해지가 참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뭐 적극적 해지를 하든지 소극적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해지 레이쇼, 그러니까 해지를 뭐 100% 할 거냐 아니면 뭐 50%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베타에 대한 해지를 할 거냐 뭐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그 해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도 정답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개인들이 해지를 좀 어설프게 배워갖고는 오히려 그 파생 상품에 맞들여갖고 능력도 없으면서 과하게 뭐 레버리지 쓴다든지 그래서 저세상 가는 일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들이 해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주가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버스 말고요. 인버스는 뭐 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좋은 해지는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해지입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차원에서 현금 비중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들도. 예. 언젠가 제가 채널을 좀 더 키우고 또 개인들이 역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전혀 부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코스피 시장이 2800을 간 거는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이유가 그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 단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가겠습니다. 오늘 유럽은 영국 외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반장밖에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브렉시트 이슈입니다. 이 합의는 끝났는데 의회 통과를 30일에 해야 한다고 해서 참 시기들.
그래서 파운드는 최근 고점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도 이 페소 같은 거 다시 많이 올라왔고요. 구리와 기름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뭐 저는 달러와 뭐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달러와는 저 90포인트에서 반등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은 제가 그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내려가는 거는 추세다 아직은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한 1월 한 초중반이나 중반 그때쯤에 어떤 반전이 어떤 나오지 않을까. 아직 시간상으로는 더 내려간다 이게 맞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 횡보고요. 뭐 그 외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좀 오른 정도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리고 재정부양책, 뭐 트럼프가 야 600달러가 뭐냐 2000달러로 해 이러면서 서명 거부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좋아 2000달러로 하자 라고 표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반대를 했어요. 참 진짜 부글부글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면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진짜 돈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지급이 적시성, 얼마가 됐든 빨리 지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시장은 막 밀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돈 줄 거야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안 빠졌고, 또 뭐 크리스마스 전날에 주식을 딱히 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그냥 변동성 죽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23.850포인트 뭐 3.25포인트 3.25% 하락을 했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20포인트 이하로 변동성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변동성 내려가고 옵션이래 저기 뭐야 이 선물 일중 거래 못합니다. 예, 안 올라요.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괜히 뾰족뾰족 이렇게 피레침 생기는 거에 쫓아갔다가 터지고 아래로 쫓아갔다 터지고 따주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한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차라리 포지션을 하거나 역추세를 해라. 역추세도 아주 작은 수량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시장에서는 탈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국채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낮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는 내가 국채만 매매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계속 국채 선물 매매하잖아요. 그냥 다 털리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지수도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주가 지수 매매하면 안 돼요. 괜히 매매했다가 다 털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롱 잡는 게 나아요. 롱 잡고 그냥 잊어먹고 막 계좌 잊어먹고 있는 거, 그게 제일 낫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휴일인데 왜 영상을 찍느냐 하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너 워커홀릭 아니냐, 뭐 워커 앤 라이프 밸런스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어쨌든 옛날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거에 한 20년 된 책일 거예요. 거기에 처음으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과 개인 생활이 조화라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제목이 좋아서 느낌이 왔고 샀는데 내용은 개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1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옛날 뭐 증권회사 다닐 때든지 아니면 뭐 프로페서에 있었을 때든지 저는 매일 시장 제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리포팅을 했었죠, 사람들한테. 나중에는 리포팅 받아보는 입장이 돼서도 저는 매일 에버노트에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왔어요. 뭐 그리고 증권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리서치는 토요일 빼고는 휴일이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금요일날 밤에 늦게까지 술 먹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일주일 밀린 잠 좀 신나게 자야죠.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 일요일 점심까지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뭐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해서 말이 그렇지, 딸랑구들이랑 같이 뭐 나가야지, 뭐 백화점 가야지, 뭐 힘듭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출근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이제 위클리도 쓰고 다음 주 시장 어떤 팩터들이 있는지 다 체크도 하고, 그래야 그때는 이제 미쓰리라고 있었어, 메신저가. 미쓰리를 또 뿌려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시장 돌아가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엣지가 무뎌지기 시작해요. 유튜브 찍는 것도 그래요. 한 넉 달 했거든요. 거래일로는 거의 매일 올린 것 같은데 솔직히 귀찮다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올리면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가 뭐 비록 이 업계에서는 지금 퇴물이 돼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지금 그 양반이 델타원이었어 라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 뿌듯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참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저를 사칭한 그 카카오 그 플러스 친구 있잖아요. 그 시키한테 제가 말을 걸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래갖고 말 좀 더 해봤더니 야 이거는 진짜 수준 떨어지는 보이스피싱급이더라고요. 여기에 속으시면 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물론 이런 데 속는 사람이 있죠. 응?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전히 저런 사기꾼 새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는 놈도 나쁜 놈이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나쁘다기면 안타깝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를 뜯어먹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똑똑한 사람들은 안 속을 거 아니에요. 뭐 속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야, 저 정도로 유치한 수준이면 여러분들은 안 속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말도 안 걸고 그놈들한테. 아유 참.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 구독자한테 돈 안 받아요. 투자 안 받아요. 저 뭐 따라하라고 말도 안 해요. 뭐 당연히 따라하는 거 쉽지도 않고 책임도 안 져요. 플러스 친구 안 해요. 텔레그램 안 해요. 오픈 채팅 안 해요. 제 연락처 공개도 이메일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연락처를 뭐 누가 주잖아요. 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제가 얼굴도 공개하기 싫어갖고 이 비슷하게 생긴 이 쉐리니 인형 내세운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쉐린 인사하자. 아니 나 닮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섭섭해.